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를 폭로했던 인물입니다. 그런데 이제는 내란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. 특검은 홍 전 차장에게 이번 주 금요일 출석을 통보한 상태입니다. 종합특검이 국정원이 CIA에 전한 계엄 정당화 메시지와 관련해 입건한 사람은 조태용 전 원장을 비롯해 6명입니다. 조태용 전 국정원장,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전 국정원 정무직 직원 6명에 대해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피의자 입건하여 수사 중입니다. 특히 홍 전 차장이 내란 사건으로 입건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홍 전 차장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 당시 통화한 내용을 공개했고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방첩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, 우원식 국회의장 등을 체포 명단에 올렸다고 세상에 알렸습니다.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.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. 어디? 평양.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는 기관 어디? 북한 보위부.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는 면전에서 윤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. 여인영 사령관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14명의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시도한 겁니까?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? 아니,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. 이렇게 내란의 폭로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홍 전 차장이 이제는 내란죄의 피의자 신분이 된 겁니다. 특검은 조 전 원장에게 당초 내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거부했고 홍 전 차장에게는 오는 22일로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. 우리 또 의원님은 국정원장 출신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. 우리 기자님이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내란 직후, 내란 발생 직후 윤석열 정부는 미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알렸습니다. 이때 이제 국가안보실이 동원이 됐고 외교부가 동원이 됐고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소식 국정원이 동원이 됐고 동원이 된 거예요. 국정원이 국정원까지. 국가안보실이 외교부를 통해서 미국에 보낸 내용이 이번에 또 구체적으로 알려졌는데요. 그거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? 트럼프 당선인의 철학을 지지하는 바 자유민주주의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해 대한민국을 운영하려 노력했다. 종북 좌파 및 반미주의 대항 입장 견지, 계엄은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. 종북 좌파. 이런 내용을 이제 보냈던 거야. 그런데 미국 그게 외교부에서 12월 3일 예. 계엄이 해제된 후에 보냈잖아요. 맞아요. 예, 그렇죠. 예. 왜냐하면 얘네들이 미국의 동의를 못 받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좀 신경이 쓰였겠죠.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트럼프님이랑 생각이 굉장히 비슷한 우리 정치적 시위다 이런 거를 이제 알리고 싶었나 봐요. 그런데 국정원이 CIA에도 보낸 거야. CIA. 근데 이 내용이랑 비슷하대. 근데 이 내용이 어떻게 작성이 됐냐? 김태효가 불러줬다는 거야. 김태효가 국정원에다가 이렇게 보내라. 이렇게 보내라 내용을 불러줬대. 그래서 그 국정원 직원이 그런 진술을 한 거야, 이번에. 그래서 알려졌는데 이 과정에 연루가 된 사람들 이번에 피의자로 입건이 됐는데 그 가운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. 홍장원 1차장이 12월 5일에 김태효하고 나눈 텔레그램이 이번에 공개가 됐어요. 그 내용을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? 국힘 탄핵 반대 당론이 나왔고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를 하신다니 천재 1호의 기회. 국민의 절반은 우리 편이라는 내용의 텔레그램을 김태효에게 보낸 겁니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특검은 이 기간에 국정원이 미국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거기에 홍장원 1차장도 연루가 된 것으로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게 이제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수사 결과 어떤 내용이 나오든 홍장원 1차장에 대한 고마움은 저는 잊지 않을 겁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계엄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줬으니까. 일관성 있는 진술과. 하지만 여기에 뭐 깊이 연루가 됐다면 그것까지 우리가 또 응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관련 내용 혹시 뭐 아시는 부분이 있을까요? 오늘 오전에 특검 갔다 왔는데 제가 봤을 때 수사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특검에서 네. 이거 지금
언론에 나왔던 CIA 이거 내용 있잖아요. 예. 보고받은 적 없으세요? 홍정원 차장이? 네, 제가 어제까지 국정 안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보고받은 적 없어요. 그리고 비상계엄 그 국회에서 해제되고 난 이후에 이 정무직이랑 부서장 회의에 있다고 했잖아요. 홍정원 전 차장 이거 주관한 적 없습니다. 오. 조태용이 지시한 내용이에요. 조태용이요? 조태용이 조태용도 이번에 입건되긴 했습니다. 네네. 근데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제가 뭐 특검 쪽으로부터 전해 듣고 국정원 쪽에도 여러 차례 크로스 체크를 해봤는데 예. 한 달 전에 그 어쨌든 그 원 압수수색을 하고 관계자 40여 명 조사를 했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그렇습니다. 이 중에서 30여 명 정도가 참고인이에요. 근데 이 중에서 조태용 라인으로 꼽히는 사람들이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좀 모함적 진술을 한 게 아니냐. 조태용 라인에 네.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함적 진술을 했다. 예.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제가 어쨌든 저기 양재동에 계신 분들한테는 들은 얘기는 그렇습니다. 보고받은 적 없고 그 김태우하고 또 막판에 싸웠기 때문에 네. 그 내용을 들을 수가 없다. 그리고 이거 CIA 이거 한국 지부가 용산에 있어요. 네. 거기에도 홍장원 차장이 방문한 적도 없고 내용을 알 수가 없는 사안이라고 하더라고요. 와. 근데 이제 저 텔레그램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저게 최상병 특검팀에서 이게 확보했던 내용이거든요. 네. 근데 저거를 뭐 천재일우의 기회다 이렇게 텔레그램을 보내셨던 이유가 네. 제가 좀 유추하기에는 네. 어쨌든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자기가 그 모셨던 사람이고 맞습니다. 네. 마지막까지는 좀 인간적인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네, 그랬던 끝까지 게 아닌가. 지켰어요, 네. 예의는. 네. 근데 그 이후에 그 다음 날 바로 잘렸잖아요. 네. 그리고 국회에 와서 이제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? 그건 그렇죠. 맞습니다.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특검에서 조금 폭풍적인 그런 수사를 좀 하고 있지 않나. 혹시 우리 의원님 아시는 바가 좀 있을까요? 제가 한 2주 전에 우리 국회 정보위에서 홍장원과 김태호가 미국과 한 행위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어요. 네. 그렇지만은 국정원에서는 그 몇 개 팀들이 지금 특검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 않고 있다 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더라고요. 그런데 저도 조금 다른 얘기를 특검 측으로부터 들은 것은 상당하니 홍장원이 미국과의 관계, 김태호하고 연락해서 관계가 있다.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. 오늘 이제 우리 조 기자한테 처음 들었는데 네네네. 어떻게 됐든 홍장원은 8월 14일 대한독립 만세를 부른 거예요. 네. 독립지사로 볼 수가 있어요. 자기가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네네.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기 때문에 16일 아니고 14일 날 부른 사람. 그렇죠. 14일 날. 그 16일 날 부르면 그건 그건 안 되고. 독립지사가 아니죠. 네. 그래서 정상은 참작할 여지가 있다. 여지가 있지만은 이 내용은 조금 더 특검의 발표를 보아야 될 거예요. 그래야 되겠네요. 저도 그쪽 사람들을 만나기로 했다가 지금 지방선거니까 당신들하고 만났다가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만나지 말자. 네. 지방선거 끝나고 만나자 했는데 아무튼 썸띵은 있는 것 같아요. 요건 좀 신중하게 저희가 봐야겠군요. 신중하게 접근해야 요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.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다들 보고 그러나 있고. 홍장원 1차장에 대해서는 저도 제가 잘났고 복직 요원하는 것을 제가 안 됐거든요. 네.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. 또 이 해외 공작금 연루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은 밝힐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 됐든 8월 14일 대한독립 만세를 불렸다 하면은 저는 과거에 그 전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네. 상당히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. 네. 독립지사의 예우를 해도 된다. 이런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특검의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고. 지켜보면 제가 듣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네. 싶은 게 예. 그 저희가 지금까지 언급했던 내용 중에서 계엄버스가 2차 계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.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근데 그 국정원 안에서 정무직이랑 이 부서장 회의도 국회 본회의 그 해제가 되고 나서 했어요. 그러니까 이 회의조차도 2차 계엄으로 국정원이 이게 동원되려고 했던 게 아니냐. 특검에서도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앙합동 정보조사팀 5개조로 30명을 파견 보내려고 했고 계엄사 합수본에 총 국정원 인원 80명을 이제 파견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창님은 반대를 하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까? 예, 예. 그러니까
부서정회의를 만약에 참석을 하셨다면 하실 수밖에 없어요. 직급이 애초에 그 정도 되어 있고 네. 대통령이라던가 원장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선제적으로 본인이 이 회의를 개최했냐 그건 아닙니다. 조태용이 지시한 내용입니다. 그거는 명확하게. 네. 근데 어쨌든 특검에서 그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들었던 내용도 홍장원 차장은 미국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에요. 아, 그건 아니고. 네. 근데 다만 뭐 계엄이라던가 이런 불법적인 위법적인 이런 그런 것들이 국회에서 본인이 증언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 국정원이 계엄에 이런 내란 행위에 동원되는 거에 애초부터 그러면 아예 좀 거리감을 좀 멀리 두고 행동을 했냐 잘 모르겠습니다. 그 부분까지는. 그건 안 됐을 수도 있어요. 그건 국정원은 제가 원장을 해봐서 알지만 네. 상명하복이에요. 아.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원장이 지시하는 것은 차장도 일종의 원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실무자 취급합니다. 그분들이 쫙 내려가니까 거기에 김태호라는 이 작자가 많은 잘못을 하고 있는데 네. 이게 지금 안 나타나고 있는 거죠. 그러나 이번 2차 특검에서 김태호를 정조준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수사팀도 거기를 보고 있으니까 이번에 잘 밝혀지리라고 보는데 홍장은 독자적으로는 그런지 못할 거예요. 대통령이 시키든지 지시가 혹은 있었지 않겠느냐. 조태영 국정원장이 시키든지 하죠. 좀 그런 걱정이 있더라고요. 이제 2차 종합특검이 내란 부분에 대해서 추가 수사를 통해서 밝히고자 하는 부분이 1차 때 못 갔던 부분들 있잖아요. 그러니까 1차 때는 현장에 출동한 부대들, 수방사, 특전사, 그다음에 방첩사, 그다음에 육군본부, 수뇌부 뭐 이쪽을 중심으로 군을 예를 들면 수사를 했다 그러면 네. 당시에 합참은 뭐였냐, 국방부는 뭐였냐, 안보실은 뭐였냐, 국정원은 뭐였냐 이거 다 빠져 있었거든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2차 종합특검은 그걸 볼 수밖에 없고 지금 방첩사 같은 데도 미리부터 준비했다는 흔적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국정원과 안보실은 미리부터 준비를 안 하고 가만히 있었겠냐. 그렇지. 그 부분들을 많이 살피는 것 같아요. 그런 흔적들이 좀 보이는 것 아니 같아요. 그러니까 저도 속고 그렇지. 우리 국회에 법사위원들이 다 속았는데 707 부대장 있잖아요. 김현태. 예, 김영태. 얼마나 국회에 나와서 정의로웠어요. 아, 출마했잖아요. 그런데 싹 김현태. 나중에 보니까 진짜 그러니까. 나쁜 네. 액수였어요. 김현태는- 다들 1공수에 단장 막 울었잖아. 네. 나중에 보면 지가 다 지시한 거고. 그렇죠. 아니 근데 의원님 김현태는 왜 안 잡아가는 거예요? 글쎄 나도 모르겠어요. 그 특검들이 하는 일이라 그런데 뭐 아무튼 정치권에서 특검을 뭐 간섭할 수는 없지만은 나중에 이제 다 나오죠. 예. 아니 나는 이 자체가 나는 지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. 실제로 걔는 출동을 했던 계엄군인데 때려부시고 들어온 다 때려부시고 맨 했던 애인데 처음에는 국방부 검찰단에서 구속을 했어야 되는데 김동혁이가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한 거고. 네. 맨 처음에는. 네. 그 다음에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기소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법원으로 구속 권한이 넘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특검이 신청을 했다고 법원에다가 네. 그렇게 되는데 법원이 반응을 안 해요 지금. 이거를 그런 걸 저쳐서.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야 나는. 선거 나왔어 지금. 근데 이거 받아들일 수가 정확하게 없어요. 정말. 그 아직도 밖에 있다는 게. 제가 들었는데 이제 그 특전사 동기들이나 선후배들이 김현태를 만나서 얘기를 했답니다. 정신 차려라.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게 하는 짓이 부대와 부하들한테 지금 엄청난 불명예를 주고 있다. 그건 맞습니다. 김현태가 내가 살 길은 이거밖에 없다. 나는 요렇게 가야 된다. 내가 살 길은 그러더라는 거예요. 살 길이 죽을 길이죠. 그러니까 길이야. 근데 생각이 얼마나 짧습니까? 그리고 2차 특검도 지금 하지만은 아직 밝혀지지 않는 게 많으니까 네. 기한 연장하면 되는 거예요. 알겠습니다.